안녕하세요. 디옵잡았습니다. 오늘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하면서도 또 어제 이야기 하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인드헌터라는 미드가 있는데 넷플릭스 영화죠. 요즘 미드도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워요. 장편이긴 한데 좀 잘라가지고 편집을 하니까 뭐 시즌 뭐 1편, 2편, 3편, 4편 몇 편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거의 영화 같아요, 보면은.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또 투자 금액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앞서는 그런 미디어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마인드헌터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내용인데, 보통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이코패스 킬러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리가 반영이 돼서 사람을 살해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전반적인 사람들의 마인드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 그리고 뭐 분심 이런 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이상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리고 더 오래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더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분노인 것 같아요. 어제도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오캠이나 뭐 반디캠 이런 걸로 이 영상 캡처링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노트북 마이크인데 잡음이 심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왜 이런 잡음을 들려주느냐, 깔끔하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잡음 자체가 사실은 백색 소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커피숍 가면 사람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싸우면은 이 감정에 상처를 입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에 상처를 입기보다는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그 싸움을 구경하게 되고, 왜 싸우는가 하면서 자기도 그 분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노 바이러스인 거죠. 분노 바이러스는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뭐 비말, 포말 이런 걸로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펩타이드로 감염이 됩니다. 펩타이드. 단백질을 펩타이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도 하고 시놉시스라고도 하죠. 시냅스라고 하죠. 죄송해요. 시놉시스는 어, 영화 구성 이런 데 시놉시스라는 말을 쓰죠. 시나리오 구성하는 거. 시냅스라고 하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호르몬 물질이 발생하는 그 감정에 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지? 오욕칠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 이제 흔히 쓰이는 말이니까 하는 얘기고,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감들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흐르는 그 감정이 달라지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분노의 감정은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면은 상황을 피해갈 수는 있어요. 나한테 좋지 않은 상황을 피해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 분심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단순히 분노를 조절한다고 해서 조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 기지를 발휘를 해야 돼요.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언힌지드라는 영화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뭐 영화 소개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보통 뭐 인재, 그리고 천재, 이런 어떤 재난, 생존, 이런 걸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예전에 1999년도에는 가상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만들라라는 어떤 무언의 지시에 의해서 영화 감독들이 매트릭스도 만들고 13층도 만들고 다크 시티라는 영화도 만들고 그 외에도 또 많아요. 매그놀리아라는 환상에 빠져 사는 그런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헤매는 그 꿈과 같은 장자의 그 호전몽 같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이슈냐? 생존, 재난, 그리고 또 분노,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분노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는 킹스맨,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언힌지드,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영화들을 살펴보면 많아요. 특히 워킹 데드라는 영화 자체가 이 좀비 자체가 달리 표현하면 이게 좀비들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좀비 영화에서 그 좀비 바이러스를 분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분노를 가지면 있잖아요. 분노가 인터넷 웹상에서도 분노가 전달이 되고 멀리 있어도 어떤 글 하나 때문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악플 때문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생존하는 데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 무언의 이슈, 영화의 주제가 되는 이슈들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 상황, 삼재팔란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또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렵고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대로 또 화를 잘 내고 없는 사람 또 없는 사람대로 화를 잘 내고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끼리 또 싸우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발악을 하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칙을 쓰고 불법적인 일도 행동하고 또 잘못된 그런 어, 뭐랄까 일도 꾸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도 살아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흘러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분노를 잘 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영화가 결말이 나죠. 일본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도 그 젊은 애가 나중에 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편에 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총 때문에 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돼가지고 체포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날씨아이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뤘었고 또 얼마 전에 그 지나갔던 영화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그거는 정말 온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슬퍼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음,
다크나이트에서 나오는 조커라는 영화가 조커가 원래 악역이고 빌런이지 않습니까? 그 빌런인데 주인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사회적으로 뭔가 자립도 하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불행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항상 마음속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사람이랑 붙을 뻔했죠. 사실은 저도 싸우면은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아야 해요. 왜냐면 제가 잘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기라는 법도 없고 내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더 잘 싸워서 더 위협적이고 더 폭력적이라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실수로 욕을 했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욕은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욕을 들었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나에게 따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기분은 안 좋지만 이렇게 할 얘기가 생겼다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저에게 어떤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 정단 방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무정부주의로 바뀌고 아나키즘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경찰도 이제 자기 각자 도생을 해버리는 그런 좀비 바이러스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제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저에게 제가 이제 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당하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한판 붙자라는 식으로 결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내가 당할 것 같아요. 얘가 운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만 저기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제가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람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또 물론 저처럼 이제 성격이 저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니까 순진한 면도 있죠. 저도 이제 순하고 참된 면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성깔이 이렇게 좀 화가 나면은 성질을 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착하면 아주 착하고 악하면 화를 낼 때는 아주 지랄같이 화를 내는 놈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그리고 예전부터 그랬죠.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회이긴 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 분노 바이러스에 휩싸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비라고 해서 분노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막 사람 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그 유튜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낀다고 뭐라고 하니까 왜 당신이 관여하냐는 식으로 싸우고 폭행하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람들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버스 그 승객들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에티켓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스웨덴은 아니잖아요. 스웨덴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걸 감안하고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지는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만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인드헌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인드헌터도 관련이 있어요. 마인드헌터의 킬러들이 왜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 사람들의 내면에 이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람을 차곡차곡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혹은 남을 죽이거나 자살은 왜 예? 킬링 마이셀프라고 하겠습니까? 수어사이드 혹은 킬링 마이셀프라고 그러는데 킬링 유어셀프는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면 이 킬러들 중에 우리나라의 그 연쇄살인마들 있지 않습니까? 이 킬러 중에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신심이 약해지면 단순히 이게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반성과 또 뭐라 그럴까? 음,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뭐 용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의 용서를 받으면 무조건 다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자기가 한 것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것을 업보라고 해요. 그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는 카르마가 빨리빨리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악플 대응하는 방송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방송을 봤다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중간에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거는 나도 같은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처음에는 감정적인 상처를 입겠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금전적인 사고를 입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인생의 사고, 인생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조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죠. 사람 폭행해가지고 어? 사람을 살해를 해가 죽여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면은 지옥에 가겠죠. 지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지옥인 거고 또 죽고 나서도 만약에 죽고 나서도 삶이 이어진다면 생명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정신이 살아서 어디를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랑의 블랙홀이나 해피 데스데이, 하루 이런 영화들처럼 같은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루프라 그러죠. 루프에 빠졌다 그러죠. 그 루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프에 빠지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 케이오스. 그 케이오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참 종교적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의 결론에 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인드헌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헌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자, 이 사람이 어, 홀든 포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남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남자 있죠? 이 남자. 이 남자는 살인마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연쇄살인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수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 주인공 남자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 이제 연쇄 살인마도 만나고 또 뭐 찰스 맨슨이라는 그 희대의 살인마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 남이 사람을 죽이게 해요. 그리고 약간 사이비 종교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악마를 숭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FBI에서 만든 이 행동과학부라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킬러들의 그 마음을 있잖아요. 파악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과학부를 신설한 건데 그것이 마지막 시즌 2까지 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홀든 포드 주인공 역시도 자기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이제 자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홀든 포드는 그 마지막에 애틀랜타에서 어린이 유아 납치 유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시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흑인 사회에서는 흑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막 시위도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홀든 포드 이 젊은 이 프로파일러는 계속 그 흑인이 범죄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흑인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잡혀 들어가서 사건이 종결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제고 그 이후로 이 드라마에서 더 이상 살인 사건이나 유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루질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흑인 남성을 갖다가 살인범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어떤 권위 체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살인 사건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를 못 해요.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FBI는 자기네들 그 체념을 살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온갖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조금 뭔가 좀 불행하게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행동과학부의 수장인데 이 사람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임이라서 남편이 불임이든 아내가 불임이든 둘 중에 하나는 불임이겠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애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애를 한 명 죽인 거예요. 장난치다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미쳐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은 그러니까 입양한 양아들이죠. 양아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 그 가해를 하진 않았고 죽이진 않았는데 이제 의견을 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십자가에 매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호 관찰 복지사를 통해 가지고도 보호 관찰을 당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 사람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건을 해결한 듯 하면서 떠나는데 집으로 이제 전세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 그냥 뭔가 좀 이상하게 결말이 지어졌는데 그냥 자기는 삶이 지쳐가지고 힘드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다 아들이랑 그리고 짐이랑 다 가지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홀로 남겨둔 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좀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만큼 영화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와 그리고 가정사 이런 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다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이코 킬러들이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람들을 이제 종교인들은 그냥 악마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람 간의 다툼을 계속 전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침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더 이런 걸 보면서 뭐 어떤 미친놈들은 이 영화를 보고 뭐 더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영화를 보면은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덜 하겠죠.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복불복이고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분노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이런 미디어 역할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소설에서 뭐 비스무리한 그런 폭력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특히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을,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뒤흔들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도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워킹데드 이런 영화도 그렇고 좀비물 영화도 그렇고 다 폭력적이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19금인데도 이제 그런 폭력물들이 19금은 아니에요, 이제. 원래는 19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세뇌가 되고 더 자극적인 요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말아먹기 싫으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화를 억눌러야 되고 통제, 컨트롤, 분노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력은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중력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중력이 있느냐? 인생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중력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책 같은 데서 보면은 시크릿이라는 책 보셨죠? 그 시크릿에서 보면은 자기가 부자를 원하고 열심히 끌어당기면은 그 운을 끌어당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꿈을 자세하게 설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얘기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항상 화복이라고 해서 전화위복이라 하듯이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넘기지 못하면 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록 지금 제 마음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분심도 풀릴 거고 그런 일 말고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람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사장끼리 싸우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회사가 그 직원들이 그 사장한테 소송하고 사장이 직원들한테 소송하고 그리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일삼고 사장은 폭언 폭력을 일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문제를 삼고 소송을 걸고 언론에다가 폭로를 하고 그러다가 사장은 또 이렇게 지지 않고 그들이 횡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졌어요. 보니까 자기는 폭언 폭력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긴 한데 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싸우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사실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횡령을 하고 그 사람 회사를 갖다 송두리째 먹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 어제 감옥 보내려고 아주 음모와 계략을 짜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어,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예,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서로 잘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거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회사도 안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충분히 벌어질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회사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길바닥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잘못 걸리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왠지 이상하게 꿈도 뒤숭숭하고 재난 꿈도 꾸고 그리고 재난 꿈을 꾸면 제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예전부터 항상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전에 재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미리 좀 보는 습관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미리미리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 미래가 정해져 있겠나? 뭐 우리를 통제하는 존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개념들을 갖다가 조금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들이 생기는 이유가 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지금 상황은 되돌리기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분심에 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평소에 행동 거지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저도 저의 행동 거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또 악플러가 글을 남기고 그러면은 화를 잘 냈어요. 그리고 화를 갖다가 방송 여러분들이 듣는 데서 화를 내곤 했죠. 좋지는 않아요.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분노의 어떤 펩타이드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같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얘기고 그리고 또 의식체가 반드시 전달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에 많이 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화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상황을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런 영화도 만들고 영화에서도 일찍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일이고 정말 주변을 잘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행동 거지를 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어머니께 화를 잘 내요. 부모님께 가끔 짜증도 잘 내고 부모님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업보를 카르마에 엮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생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생존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체력을 길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건강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내가 싸우는 상황을 바라고 막 운동하고 대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체력을 가꾸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건강도 잘 챙겨야겠죠. 운동도 잘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체력 조건을 만들고 이런 게 생존 준비로서 일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만약에 뭐 아나키즘으로 가서 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상황을 빨리 피하거나 정당방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절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엮인 거예요.
이미 혼돈 속에 접어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혼돈 세상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은 최대한 제가 멀어져야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분노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거기 엮여 있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분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끌어당긴 겁니다, 그 사람을. 어제 제가 제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갔고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욕을 했고 그 사람 욕을 들었으니까 뭐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조금 차가 가까이 붙어서 지나간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도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전봇대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천천히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운전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럼 지나가면은 갑자기 또 생각나면 화가 납니다. 왜냐면 감정이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른 상황을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내가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력이라는 게 그런 어떤 땅바닥 중력이 아니라 이 사람 간의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앞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의 일로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헌터라는 드라마도 비슷한 류의 상황을 그리고 있고 대부분의 영화가 그래요. 요즘 나오는 영화 서로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벤져스라는 히어로물에서도 어벤져스 자기네들 편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울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왜 싸우냐 이런 또 사소한 일에 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닌 거예요. 사회의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어벤져스라는 영화 자체도.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말 자체가 복수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유태민족이 만든 헐리우드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유태민족이 예전에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전시 때 그 유태인들을 갖다가 독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고 거기에 대한 복수의 개념으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복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래 이렇게 구약성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지만은 이제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화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뭐 운동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만드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도 좋지만은 지는 것도 그것도 내 상황이 불행의 길로 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증명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그 사람이랑 안 싸웠기 때문에 저는 다치는 일도 없고, 혹은 경찰에 가서 뭐 2차 조사를 받고, 3차 조사를 받고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서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운 거니까 사과하고 끝내면은 되는 문제였어요. 저도 오해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 사람도 오해를 한 부분도 있고, 서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전부 패기가 넘치고, 저는 이제 기울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더
뭐랄까 에너지를 보충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예, 여기서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삶에 있어서 생존 문제에 있어서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서 데미지를 입어버리면 그 상황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략적으로도 불필요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나한테 불리하게 상황이 적용이 되죠. 그 부분 감안을 하면서 이런 방송도 이제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하나의 또 지혜가 되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